요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 힘드신가요? 뉴스를 보다가 자녀 사진을 보다 보면 어느새 고개가 푹 숙여져 있고 다 보고 나면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혹시 자주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굳어 있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찌릿하거나 어깨까지 같이 아픈 날이 늘지는 않았나요? 잠깐 본 건데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 목을 진료해 온 정형외과 전문의 정용성입니다. 목 통증이라는 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됩니다. 뻐근하다가 뻣뻣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를 오래 들고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목 안의 구조가 점점 약해지면서 팔 저림, 두통, 어지럼, 수면의 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목만 좀 불편했는데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온다, 팔이 자주 저려서 물건을 놓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과하게 겁을 들이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삶의 편안함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목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는 평소보다 몇 배의 무게가 실리고 그 상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네라며 놀라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찍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더라고요. 그 말 듣고 더 답답해지셨죠. 아픈데 불편한데 정상이라니요. 그래서 혼자 참고 견디다가 점점 움직임이 줄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줄이기 어려우니 목은 더 굳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소통이고 정보이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창구입니다. 문제는 사용 자체가 아니라 몸이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정말 많이 봐왔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며칠 전 상담에서 만난 68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영상도 보고 손주 사진을 보는 게 하루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고개를 들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올 만큼 불편해졌습니다. 외출도 줄고 괜히 짜증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밤에는 베개를 몇 번이나 바꿔도 편한 자세를 찾기 힘들었고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목을 세게 주무르기도 하고 아프면 참고 스마트폰을 볼 땐 더 집중해서 짧게 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겪는 전환점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행동이 사실은 목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거나 악화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 쓴 고무줄이 처음엔 잘 늘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 근육과 인대는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하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낡은 호수처럼 순환이 막히기 쉽습니다. 여기에 수면 자세, 활동량 감소, 몸의 회복력 저하가 겹치면서 문제가 서서히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것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법을 바꾸자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드시지 않나요? 이 정도 불편함은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괜히 병원 가서 더 큰 병명 들을까봐 무섭다. 그래서 아픈 걸 애써 무시하고 하루하루 버티듯 지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목은 참는다고 좋아지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빠지는 부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개가 잘 안 돌아가고 팔이 저리고 잠을 자다 깨는 일이 생깁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싶을 때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의 자세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목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몇 분이 목에게는 무거운 짐을 계속 얻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 쌓이면 몇 시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하기 버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네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막막하게 들리셨죠. 아픈 건 분명한데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고 또 참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지금의 불편함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목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굳고 어깨가 굳으니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니 잠도 깊게 들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니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 통증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김 어르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예전엔 산책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기셨는데 목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늘었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더 움츠러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몸이 굽는 것 같아서 늙은 사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마음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통증보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의 포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들매의 증거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은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달라고 보내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마치 경사진 길에서 잠깐 멈춰 서서 방향을 틀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더 세게 주무르거나 억지로 참고 버티거나 스마트폰을 아예 끊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목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특히 60대 이후에 목이 더 빨리 망가질까요? 왜 어떤 분은 같은 자세로 봐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통증이 심해질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이 엇나가기 쉽습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부터 들어볼게요. 목은 마치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 위에 머리라는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얹고 있죠. 젊을 때는 기둥이 새 것이라 약간 기울어져도 다시 바로 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둥 안쪽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 위에 있던 짐이 앞으로 쏠립니다. 짐이 앞으로 쏠리면 기둥은 더 큰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세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 몇 시간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목은 쉬고 싶은데 계속 긴장한 채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니야. 잠깐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 하지만 몸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주 반복되느냐 아니냐를 기억합니다. 하루에 5분씩 20번이면 목은 하루에 100분을 긴장한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의 기름칠이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듯 관절과 근육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전엔 고개를 숙였다가 들어도 금방 풀렸는데 지금은 그 긴장이 그대로 남아 어깨와 등까지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등이 뻐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순환 문제도 겹칩니다. 목은 뇌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차로 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입니다. 이 길목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위로 올라가는 흐름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불편한 분들 중에는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얕게 쉽니다. 집중하면 할수록 몸은 굳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목뿐 아니라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풀어야 할 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 통증은 단순히 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 순환, 생활 습관, 사용 자세가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만 고쳐서는 잘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예전 방식으로 계속 써서 그런 거였네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 대신 이해가 생기고 포기 대신 다시 해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힘든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걸로 되겠어?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한 변화가 목을 살리는 방향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살리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예 안 보는 게 답일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수술이나 주사를 미리 생각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목은 의외로 아주 작은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목을 숙이지 말자가 아니라 목이 버티지 않게 하자입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고개는 아래로 숙이고 손은 배 위나 무릎 위에 두고 목이 그 무게를 전부 떠안습니다. 이 자세는 마치 가느다란 끈으로 무거운 물통을 오래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끈이 먼저 상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목이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팔과 몸이 같이 나눠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목을 숙여서 화면을 내려다보는 대신 화면을 눈 쪽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목에 실리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더 아프지 않나요? 맞습니다. 처음엔 팔이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목이 혼자 하던 일을 이제 팔이 나눠서 해주는 겁니다. 며칠만 지나면 팔은 적응하고 목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어떻게 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조금만 더 하다가 몸이 굳은 채로 끝나버립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풀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한 번씩만 돌려주세요. 크게 세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 하듯이 부드럽게입니다. 이 작은 동작이 굳어있던 목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어라고 하셨죠. 하지만 며칠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 밤에 목이 덜 뻣뻣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다르네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해서 세게 주무르거나 갑자기 큰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놀란 목은 더 움츠러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천 이야기입니다.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림을 그리듯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제 하느냐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전부 신경 쓰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마다입니다. 보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낼 때입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일어나거나 누워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목은 아직 스마트폰 자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연결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다면 허리를 등받이에 살짝 기대세요.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두고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끝까지 돌릴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싶은 지점까지만입니다. 그 상태로 숨을 한번 쉬었다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왼쪽도 똑같이 한 번만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횟수는 딱 한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좋을까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기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본 횟수만큼입니다. 하루에 5번 봤다면 5번, 10번 봤다면 10번입니다.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에 자연스럽게 붙어야 오래 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겠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목은 기억력이 있는 부위라서 중간중간 풀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몰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굳은 목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아프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입니다. 시원하다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편안하다가 기준입니다. 시원함을 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돌릴 때 뚝 소리가 나게 하는 행동, 아프지만 참고 버티는 행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게 돌리는 행동. 이런 건 오히려 목을 더 경직시킵니다. 목은 설득해야지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살살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더 크게 돌려보기도 하셨죠. 그러다 그날 밤 오히려 더 뻐근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구나. 또 하나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숨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면 숨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릴 때 숨을 일부러 길게 내쉬어 주세요. 이 숨이 목에게는 이제 긴장 풀어도 되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며칠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굳어 있고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고 잠자리에 들 때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따라 하셨다가 나는 왜 더 불편해졌지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말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을 가만히 두고 있어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팔이나 손이 자주 저리면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고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이나 어지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미 목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약을 드시고 있거나 주사 치료를 받았거나 예전에 큰 사고로 목을 다친 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이 정도 범위까지만이라는 기준을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만 하시는 걸 권합니다. 서서 하다가 중심이 흔들리면 오히려 긴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몸이 좋아지는 느낌과 약을 조절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조절하는 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목은 사용하지 않을수록 더 굳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범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걸 할 때마다 괜히 더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다면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하지 의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2번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아침 뉴스 보고 1번, 저녁에 영상 보고 1번. 그것만으로도 목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각자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큰 기대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이 먼저였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목을 몇 번이나 돌려봐야 하는 느낌이 줄어든 겁니다.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오늘은 덜 뻣뻣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던 겁니다. 2주가 지나자 김 어르신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베개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자세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뒤척이겠지라는 걱정이 줄어드니 잠드는 속도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들은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돼요. 목이 덜 불편해지니 자세가 조금씩 펴지고 자연스럽게 시선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 있을 때도 괜히 어깨를 움츠리고 오래 서 있으면 목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은 빨리 집에 가야지라는 조급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일상이 덜 피곤해진 겁니다. 중요한 건 김 어르신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싼 도구를 쓰지도 않았고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방식과 끝내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목의 부담을 줄이고 잠을 바꾸고 기분까지 바꾼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다시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용없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회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전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김 어르신도 가끔 무리한 날에는 다시 뻐근해졌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오늘 목을 좀 혹사했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목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조금만 정리해주면 목은 훨씬 편해집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걷기입니다. 목 아픈데 걸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숨이 편안한 속도로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흔들리면 굳어있던 어깨와 목 주변이 같이 풀립니다. 집 근처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아플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몸을 살짝 펴는 것,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내려놓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을 억지로 늘릴 필요 없습니다. 목은 주변이 풀리면 같이 풀립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잘 때 목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베개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베개가 내 목을 받쳐주고 있는지입니다. 누웠을 때 턱이 위로 들리거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아침에 더 뻐근해집니다. 수건 하나를 반으로 접어서 목 뒤에 살짝 받쳐보세요. 이 작은 보완만으로도 아침 느낌이 달라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식사도 살짝만 짚고 갈게요. 목 통증과 식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몸이 회복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 근육은 회복할 힘이 부족해집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라 매 끼니에 조금씩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은 목이 마를 때가 아니라 생각났을 때 한 모금씩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장소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보는 습관, 이건 목에게 정말 힘든 자세입니다. 고개는 꺾이고 몸은 긴장한 채로 버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침대에서는 전화만 받고 보는 건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이 작은 구분이 목을 쉬게 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끝낼 때 고개 한번 돌리는 것, 내일은 걷기 10분, 그 다음은 베개 한번 점검하기. 이렇게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말,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불편함을 정말 나이 탓으로만 넘겨도 될까요? 아마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 답은 이미 마음속에 생기셨을 겁니다. 목이 아프고 뻣뻣해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더 불편해지는 것. 이건 늙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바뀌었는데 사용 방법은 그대로였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계획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예약을 오늘 꼭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순간 고개를 한 번만 천천히 돌려보세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며칠 하다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생각났을 때 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돌아오면 두려움이 줄고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집니다. 김 어르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목이 덜 긴장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면 그 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한 번의 순간이 내일 아침 덜 굳은 목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온돌방 건강편지였습니다.